한국 시장이 바라는 느낌들을 되게 세세하게, 되게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랜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느끼는 괴리는 뭐냐면, 고성능이 아니면 달리는 맛을 느끼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랜저 2025년형 연식 변경 모델 시승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정리를 빠르게 하고 본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잉크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원래 내장도 다 블랙이었는데 지금 내장이 투톤입니다. 휠도 이제 은색으로 고를 수 있게 됐고요. HOD라고 파지를 살짝만 해도 핸들이 두 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거 기본 됐고, 시트도 바뀌었어요. 시트도 원래는 퀼팅이 되게 많은 시트였는데 퀼팅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도 조명을 켰어요. 그리고 칼럼식 기어가 앞으로 하면 D고 뒤로 하면 R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R을 했을 때 진동이 와요. 땡 땡. 높낮이가 좀 다르죠. 근데 여기에다 진동도 더했다. 이런 옵션들을 다 기본으로 적용했는데도 가격을 낮췄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밑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되게 좀 빡센 방지턱들을 몇 개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날 때의 차의 느낌을 보면 이것이 한국차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 시장이 바라는 느낌들을 되게 세세하게, 되게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랜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쩌면 이게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를 시승할 때, 특히 그랜저 같은 차를 시승할 때 느껴지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차고, 선망하는 차이기도 하죠. 아버지 세대에서 이 신형 그랜저를 많이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자식들이 다 독립을 하고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세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코나 같은 차를 선택하시는 합리파가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차를 고르는데 그래도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죠. 제네시스도 있지만 좀 호사스러운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랜저는 브랜드에서 약간 프리미엄 정도? 고급스럽다, 호사스럽다, 요 두 개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럭셔리어스 하다면 이쪽은 그냥 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그랜저는 그런 차였습니다.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고, 뭔가 가장들의 뿌듯함을 상징하는 그런 오브제이기도 했죠. 여전히 그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자랐던 세대, 그러니까 딱 저 같은 세대일 거예요. 그때 뭐 친구 아버지 차가 그랜저였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랜저를 샀을 때 뿌듯해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그랜저를 사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만큼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일종의 자족감이랄까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여러 가지로 감성적인 물건입니다. 네. 그랜저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행 감각이 아쉽습니다. 그랜저는 딱 타면 에코 세팅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에코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시면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아마 원하는 연비와 원하는 승차감까지 누리시면서 이 차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운행하면서도 그랬고요. 이 차, 그러니까 모든 차에 사실은 스위스팟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동차 입장에서 전혀 무리하지 않고 어떤 캐릭터와 성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어 단수와 뭐 속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주관적으로 저널리스트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한 70km에서 한 120 정도? 그 사이가 가장 부드럽게 달릴 수 있고, 힘차게 가속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랜저를 타고 코너에서 막 이렇게 꺾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차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편안하고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차는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느끼는 괴리는 뭐냐면, 고성능이 아니면 달리는 맛을 느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G80를 시승할 때도 그랬고요. 달리는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맛이라는 게 빨리 달리고 막 제로백을 높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여기에서 조금만 더 느낄 수 있다면 그랜저의 시장성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키징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전하는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전을 좋아하는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이런 분들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취향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무척 지양하고 싶고 싫어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는 취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그릴 수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회사나 광고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연령대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 지금 세팅은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그 분포도에서 가장 넓은 시장을 만족시킬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고 물렁물렁하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런 거 한국 시장 좋아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제가 운전 성능을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성능의 코너링 막 칼날 같은 어떤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 특유의 헐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기어나 엔진이나 스티어링 휠에도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헐거운 느낌이 물론 부드러움이랑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편안함이랑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밟고 멈추고 꺾는 것은 자동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가 기본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더 타이트할 수 있다면 일체감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자동차와 운전자가. 그게 거의 유일한 아쉬움이랄까요? 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모든 의견은 그런 거니까요. 그랜저는 기본적으로 잘생긴 차입니다. 디자인 되게 잘 된 차예요. 처음에는 뭐 스타리아를 닮았네 어쨌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새로운 모델을 내놨을 때 뭐 못생겼네, 전 모델이 낫네, 나는 싫으네 막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일종의 스타성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미니 이번에 디자인 바뀌었을 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BMW 라디에이터 그릴 키웠을 때도 뭐 그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도 그랬죠. 처음에 이게 뭐야 무슨 패밀리룩을 너무 좀 그렇게 적용한 거 아니야, 그랜저에 품위가 없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연식 변경이 됐을 때 이 차를 다시 한번 만나고 좀 뜯어보면은요 디테일이 무척 훌륭한 차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 도톰한 가운데 되게 앞에가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아래쪽 클러스터는 되게 두껍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얇게 빼서 균형이 잘 맞으면서 미래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도톰한 것이 이 차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트림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참 예쁜 차고 심플한 차예요. 뒤에도 역시 이 선 하나로 표현이 되었고 블랙잉크이기 때문에 지금 다 검은색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이 미니멀한 디자인을 현대차가 되게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현대 로고의 이 윗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막 카메라 눌러보고 막 그러다가 키로 열고 막 그랬는데 뭐 거기 누르면 열립니다. 트렁크 당연히 무척 넓고요. 옆모습도 되게 볼만한데요. 이 아래쪽에 이 검은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싹 올라가는 선이랑 리어램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싹 맞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C필러 뒤에 글라스가 하나 더 있는 부분, 이 선들의 조화가 무척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어놓은 선들이 서로 잘 호응한다, 맥락이 있다. 이 차 위에서 이 선들이 어떤 맥락 위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이런 게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를 볼 때 어딘가 불안하거나 뭔가 좀 이상하게 튄다거나 그러면 사실 볼 때마다 좀 적응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그렇지 않아요. 무척 안정적인 차고 이 디자인은 완성도가 되게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테리어에서는 조금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싶은 디테일이랄까 이런 게 사소하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선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랑
대시보드에 있는 이 재질이 아마 신소재일 거예요. 이게 컬러랑 다른 컬러가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밝은 브라운인데요. 이렇게 옵션을 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뭐 이거 사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라면 조금 짙은 컬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랜저의 헤리티지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6시 방향에 이렇게 스포크 하나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은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 하나만 딱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랜저의 운전자는. 그런 예측이 깔려 있죠. 필요한 사람만 누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가지 연구 결과에 따른 배치겠죠. 하지만 바꾸고 싶을 때 여기에 위치를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할 때 이 버튼을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죽과 금속 사이의 경계를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이 윗부분을 누르게 되거나 그렇거든요. 이걸 그냥 안 보고 누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랜저 오너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랜저를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던 분들 사이에서 연식 변경할 때 어떤 개선점을 원하세요? 라고 현대자동차가 아주 폭넓은 리서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변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 버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무도 이거를 그렇게 달리면서 안 바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랜저는 그렇게 달리는 분들이 타는 차가 아니다. 하지만 기왕 버튼을 만들 거라면 조금 누르기 쉽게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이 시트의 퀼팅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 시트 퀼팅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소통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 회사예요,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이런저런 부족한 점을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패키지로 묶었을 때 가격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좋았던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두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ADAS 기능의 성숙함입니다. HDA2를 켜놓고 운행을 하다 보면 차선을 기가 막히게 물고 가거든요. 근데 램프를 빠져나갈 때, 고속도로 램프 말고에 고속화도로 램프를 빠져나갈 때 이렇게 커브가 그러니까 두세 번 이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 HDA2를 끄지 않았습니다. 끄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그냥 내비로 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처럼 운전한다. 근데 어떤 사람처럼 운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이거 가운데 물고 가고 뭐 운전 잘하고 이런 거는 요즘 자동차들 다 하는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의 세팅이 마음에 드는 게, 테슬라는 이거 되게 공격적인 세팅, 물론 설정할 수 있지만 되게 공격적인 세팅이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브랜드들 다 잘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최고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테슬라가 그걸 밀기도 했죠. 현대의 세팅은 되게 젠틀합니다. 코너를 돌 때 풀렸다가 살짝 빠져나갔을 때 가속 페달 살짝 눌러주고 하는 하면서 그 속도를 기가 막히게 유지해주고 사람을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세팅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무척 칭찬받을 만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런 이 세팅을 일단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실 때 고속도로에서나 뭐 이렇게 ADAS 켜놓고 운행하실 때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사운드 시스템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가요, 팝, 락 들으시기에 괜찮아요. 힙합, R&B, 소편성 재즈 밴드 괜찮아요. 아쉬웠던 건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 섬세함을 원하는 세팅이랑 뭔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세팅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이 분포도에서 평소에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무엇이냐, 기본적인 스피커 세팅을 거기에 맞추면 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랜저잖아. 소나타에 보스 들어가는 거 오케이, 코나 오케이, 다 오케이, 아반떼도 오케이, 투싼 뭐 산타페도 심지어 오케이. 근데 고급함을 느끼게 하려면 더 섬세한 스피커여야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뒷좌석 어마무지하게 넓고요. 제가 그랜저를 만약에 탄다면 뒷좌석에 타고 싶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싶은 차가 있고 뒷좌석에 타고 싶은 차가 있는데요. 그랜저는 뒷좌석에 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지금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서두에 쭉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운전할 때 느낌이 어떤지,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이 좋은지까지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랜저 혹시 연식 변경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의 호기심, 궁금증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랜저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승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승할 때 느껴지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게 최고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기존 고객들이 원하는 게 있고 불만이 있었을 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 연식 변경에서 무척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배려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2025년형 연식 변경의 테마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무척 잘 어울리는 배려들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그랜저 2025년형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